자, 우리가 역학적 개념 자체는 그래. 개념은 이거 하나거든.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두 에너지 합이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말하는 것이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음, 마찰을 무시했을 경우에만 그런 거야. 우리가 마찰을 무시했을 경우에만 항상 무시가 된다라는 것이고, 어떤 공이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 이 공이 만약에 멈춰 있다 하면은 이 공이 갖고 있는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제 꼭대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많이 멈춰 있다면, 속력이 0이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 0이기 때문에 결국에 제일 위에서는 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같은 것이고, 바닥에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는 결국에 이 역학적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 역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높이가 0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거든. 따라서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같아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럼 결국에 뭐냐?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기 전이나 떨어지기 직전이나 같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처음에 얘가 갖고 있던 이 위치 에너지가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얘를 던져 올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점점점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험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좀 이따 문제를 보면 살펴볼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m 높이에 공이 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공이 이제 떨어져. 공이 이제 이 상태에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요 중간 지점에서 이 녀석이 갖는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 뭐하고 똑같냐면, 얘가 떨어지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단 말이지. 왜냐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있겠지. 왜냐면 높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높이가 감소하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할 텐데,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떨어지는 동안 감소한 뭐하고 똑같냐면 위치 에너지와 동일하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에서 A라는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B가 뭐 4대 1인 지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이 높이가 만약에 전체 높이가 10m였다 라고 했을 때, 얘가 떨어졌을 때 어떤 지점인지 모르는데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가 4대 1이 되는 지점에서의 이 높이 h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이 A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 뭐하고 똑같냐면 떨어지는 동안 감소한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거든. 떨어지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 위치 에너지는 그냥 그 현재 높이 h가 되겠지. 현재 높이에서의 무슨 에너지와 같을까? 그냥 위치 에너지와 같겠지. 그러니까 요 둘의 비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해라라는 말은 그동안 떨어진 위치 에너지와 현재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와 비교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9.8 mh로 구하는데,
9.8 mH로 가는데 여기서 요 h 값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 되려면 얘는 무슨 높이와 똑같은 거냐면 결국에 떨어진 높이와 같은 것이고 현재 높이에서 이 h는 뭐냐면 얘는 현재 높이와 같은 거니까 결국에 이 떨어진 높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이 높이까지의 감소한 이 높이가 되겠지. h1이라고 하면. 그리고 현재 높이는 뭐냐면 요 높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높이 h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떨어진 높이 대 남은 높이의 비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결국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비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가 자료 9차식 건데 9차시에서 자, 여기 7번 문제를 한번 보게. 7번 문제. 자, 이 문제 한번 보자. 36m 높이에서 지금 떨어질 건데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3배가 된다. 그 얘기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가 3대 1이 되는 지점 찾아라 이 말이거든. 그럼 결국에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얘가 어떤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떨어지는 동안에 감소한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고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남은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H1 대 H2의 비가 3대 1이 되는 지점이 결국에는 뭐와 그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그 지점에서의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비가 3대 1이 되는 지점하고 동일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치? 얘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 즉 이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요 H1넷만큼 감소했을 때 위치 에너지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전체 높이가 36m니까 이게 3대 1이 되려면 4로 나눠져서 4로 나눠지면 9잖아. 9. 그러니까 여기가 9가 되고 여기는 9 곱하기 3이 되겠지. 그러니까 21 9 곱하기 3 대 9m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곳의 높이는 9m가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높이를 봤을 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간다. 그거를 좀 기억해 주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면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 음. 에너지 중에서 첫 번째 1번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잖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지. 맞는 것이고.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잖아. 맞는 말이고. 자, 낙하한다. 낙하한다는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속력이 증가하니까. 속력이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도 역시 증가하겠지. 맞는 말이고. 자, 4번. 위로 올라가는 물체는 높이가 올라가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높이가 증가하니까. 자, 5번이 틀렸는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항상 일정하다. 자, 언제 일정하다고 했냐면 손실이 없어야 돼. 얘들이. 왜냐면 공이 떨어지는데 이 마찰에 의해서 얘가 손실된다. 마찰에 의해서 손실이 되면은 안 된다고. 손실이 되면은 일정하게 보존될 수가 없어. 열 에너지 같은 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일정하지 않고 마찰이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일정한 거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자, 어떤 문제 볼 거냐면
이 문제 한번 볼게요.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13번. 자, 13번은 지금 롤러코스터 문제인데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공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이제 처음에서 얘 멈춰 있을 때는 속력이 0이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많이 출발했잖아요. 음. 가만히 있었던 물체를 떨어뜨렸다, 보통 이런 게 나오거든. 그때는 이 위에서 뭐밖에 존재하지 않은 거야. 이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었던 거지. 이때는 멈춰 있었기 때문에 속력이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었지. 이때는. 그렇지만 만약에 공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위쪽에서 멈춰서 떨어지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속력이 0이 아닌 거거든. 속력이 있어, 만약에 얘가. 그럼 얘는 뭐도 있는 거야. 얘는 그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도 반드시 존재한 것이고, 속력이 있으니까 이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도 있는 것이잖아. 그렇겠지? 중간 지점에선 그렇겠지? 그러니까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으면 위치 에너지도 존재하고 운동 에너지도 존재하는 거거든. 롤러코스터도 지금 보면 마찬가지인데, 지금 문제에 보면 운동하던 롤러코스터라고 돼 있어. 운동하던 롤러코스터라는 건 이 A 지점까지 왔을 때 지금 A 지점에서 멈춰 있다는 게 아니잖아. 속력이 있는 거지. 이미 속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거지. 얘는 지금 속력이 0이 아닌 거죠. 속력이 0이 아닌 거지. 얘는 운동하던 물체라고 했잖아. 운동하던. 그러니까 느리지만 속력이 존재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지점이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와 그때 갖는 미세하나마 작은 속력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기 때문에 위치와 운동 에너지 합이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이 역학적 에너지가 B, C, D 다 같은 거는 맞지. 자, 그러면 이때 옳은 걸 보자. 자, 1번.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이다. 그래서 이 말이 틀린 거가 되는 거야. A점에서 지금 속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가 최대다. 역학적 에너지 항상 어디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A에서 B로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자, A에서 B로 운동하는 동안은 높이가 감소하면서 속력이 빨라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지? 틀렸고. 4번. C점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다. 어쨌든 A, B, C, D에서 비교하자면 높이가 가장 낮은 C점이 높이가 가장 낮다. 그것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가장 많이 됐다. 즉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속력이 가장 빠르다. 4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5번을 보게 되면 C에서 D로 운동할 때, 자, C에서 D로 운동하면은 높이가 높아지면서 속력이 좀 느려지겠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틀렸지? 자, 역학적 에너지는 같은 건 맞죠. 하지만 A점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0인 건 아니지. A점이 운동하던 물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4번과 6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근데 선생님, 역학적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를 합친 거죠? 아니, 이제 그- 전체 총 에너지가 있어. 총 에너지, 모든 에너지라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역학적 에너지도 포함되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만 배웠지만 이제는 열 에너지도 존재하고, 원래는 열 에너지도 존재하고 뭐 소리 에너지도 존재하고, 이걸 다 합쳐야 총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걸 다 음, 합쳐야.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만 이야기한 거거든. 그건 뭐냐면 요런 거는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로 가는 이런 에너지로 가는 거는 없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푸는 거에서 마찰의
마찰이 없다 그러면, 마찰에 의한 손실이 없다 그러면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만, 마찰에 이런 게 존재한다, 현실에 존재하잖아. 존재하면은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겠지. 음. 이해가 되겠어? 네. 그러니까 어떤 공이 떨어지는데, 이 공이 처음에 갖고 있던, 예를 들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어. 근데 이 공이 떨어지면서 어떤 마찰에 의한 손실이 없으면 계속 100이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서 마찰에 의한 열에 의한 손실이 된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100에서 90으로, 90에서 80으로 계속 역학적 에너지 전체가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거야. 아, 마찰이 있으면요? 왜냐면 열 에너지 같은 데로 10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총 에너지와 동일한 것인데, 마찰에 의해서 손실이 되면은 이 100이 유지되는, 총 에너지 100은 유지가 되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90으로 줄고 열 에너지가 10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자,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비스듬히 차 올린 축구공이다 그랬어.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공을 아래에서 위로 던져 올렸어. 그냥 수직으로.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최고 높이가 되면은 여기서 속력이 순간적으로 0이 되거든. 속력이 순간적으로 0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연직 수직으로 위로 던져 올리면 제일 최고 높이에서는 속력이 0이 돼. 속력이 0이 되니까 이때는 이 최고 지점의 높이에서는 운동 에너지도 0인 거거든. 이때는. 음. 그런데 공이 이렇게 비스듬히 던지잖아. 비스듬히.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이 최고점에 있을 때에도 오른쪽으로 가는 속력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따라서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야. 비스듬히 운동하는 건 최고점에서도 운동 에너지가 존재한다. 근데 위로 던져 올린 운동은 순간적으로 멈추니까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0이지만, 비스듬히 가는 거는 운동 에너지 존재한다고 봐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곳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와 그때의 속력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것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지. 운동 에너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마찬가지로 요 바닥에서도 얘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인데, 이때는 이 바닥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인 거지. 높이가 없으니까. 그럼 이 바닥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야. 그때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만약에 100이었어. 그러면 출발할 때 운동 에너지가 100인 거라고 말할 수 있거든. 이때는. 그런데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해가지고 최고 높이까지 갔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100은 보존이 되겠지. 지금 마찰이 없다고 저기 공기저항을 무시한다고 써 있잖아 여기.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된다고, 얘는 100이. 그치만 우리가 알던 운동처럼 운동 에너지 100이 전부 위치 에너지 100으로 간 게 아니라, 여기서 위치 에너지로 뭐 90이 갔으면 운동 에너지도 한 10은 남아 있는 거야. 속력이 있으니까. 100% 위치 에너지만 간 건 아니라는 거지. 속력이 존재하니까. 포물선 운동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수직으로 던져 올린 운동은 순간적으로 0이 되니까 바닥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고 높은 곳에 가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지만, 포물선 운동은 바닥에서는 위치 에너지 0인 건 맞지만 높은 곳으로 갔을 때도 역시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니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지. 최고 높이에서도. 그리고 포물선 운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포물선 운동이든 포물선 운동이 아니든지 간에 이 공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던지면 이 공에 작용하는 힘은 무조건 여기 어느 방향에서나 중력밖에 없는 거야. 중력. 다 이 빨간색 방향으로의 중력만 받고 있는 거야. 이 공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어느 방향이든 중력을 받고 있는 거고 운동하는 이 옆에 방향으로는 힘을 받고 있지 않은 거야.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는 거고 옆에 방향으로는 힘을 받고 있지 않은 거야. 던지는 순간에만 힘을 받은 거지 던져진 직후부터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지 않은 거야. 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운동은 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속력이 계속 일정하게 같은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거야. 옆으로 가는 것. 간격이 일정하단 말이야. 등속 운동이지.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길이는 시간에 따라서 같은 거리만큼 간다고. 뭐야?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옆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옆으로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건 뭐야? 우리가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받는 힘이 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방향에서의 힘은 없는 거야. 이 옆쪽으로의 힘은 없어. 근데 아래쪽으로는 힘이 있어. 중력이 항상 존재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금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는 거를 위아래로만 시간대별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이런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느려지다가 빨라지면서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포물선 운동 같은 시간 동안 포물선 운동한 걸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 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고 1초 뒤에 포물선 운동하면 여기가 있고 얘랑 높이 같은 것이고 2초 뒤에는 여기가 있고 3초 뒤에는 여기가 있고 4초 뒤에는 여기가 있고 그러면 옆으로는 일을 안 한 거죠? 옆으로는 일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위쪽 방향으로는 간 높이가 시간대별로 높이가 조금씩 줄어들어. 위로는 이렇게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질 때는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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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떨어질 때도 점점 자유낙하하듯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 그렇지만 옆으로는 등속이라는 거지. 옆으로는 등속이라는 거야. 옆으로는 등속, 위아래로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 그게 포물선 운동이 된다는 거야. 이걸 그렇게 살펴봐야 된다. 옆으로는 작용한 힘이 없고 아래로만 작용한 힘이 있는 것이다. 비스듬히 떨어지는 운동은 다 그렇다라고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운동하는 동안 축구공의 속력은 계속 증가한다. 자, 속력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는 일정하고 위로 가면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지. 감소하다가 증가. 틀린 거고 A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지. A점에서는 속력이 제일 빠르니까. 그래도 B에서 축구공의 속력 0 아니라고 그랬잖아. 옆에 방향은 살아있죠. 그죠? B에서 작용한 힘은 항상 작용하고 있어. 얘한테 중력이라는 힘이 아래 방향으로. 자, B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 다 같아. 공기장 무시했으니까. A와 C의 축구공의 속력은 같다. A하고 C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같고 운동 에너지도 그러니까 A하고 C점에 뭐가 같아?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동일한 거잖아.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 없으면 공기 저항이 없으면 항상 같단 말이야.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같으면 A와 C점에서 A C점에서 지금 뭐가 같냐면 높이가 같거든. 높이. 어. 높이가 같다는 것은 위치 에너지가 같다는 말이거든. 높이가 같다는 위치 에너지가 같다는 것이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인데 역학적 에너지가 전체가 같은데 위치 에너지가 같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같아야지. 이 둘의 합이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같으니까 속력이 같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접근을 네.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아인이 어떻게 좀 이해됐어요? 네. 음, 요거 19번 하나만 우리 풀자.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자. 좋죠? 음, 다음에 또 마련해 볼게. 이 정도 하고. 자, 19번 보자. 힘드니까 여러분들 피곤하니까 지금 이 정도만 정리만 잘 되면 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알게 되는 건 아니니까 확실하게 정리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 근데 어, 지금 집이세요? 어, 아, 네. 왜? 그냥 궁금해서요. 선생님 얼굴이 되게 내추럴하지 않니? 네. 음, 아, 나 집 아니야. 지금 여기 우주야, 우주. 아, 미안해. 자, 자, 봅시다. 19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릇에 A 지점에 구슬을 놓으면 구슬은 A와 C 사이로 왕복하겠지. 이렇게 왕복한단 말이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돌아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올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다 무시한다고 하면은 모든 지점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거는 자, 모든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을 것이고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일 테니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작아지고 반대가 되면 또 반대가 되겠지. 결국에는 이 합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기준면을 이렇게 B로 봤을 때 A 지점의 높이가 제일 높으니까 A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크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인 것이지. B점에 오게 되면 높이가 0이 되니까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면서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고 C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랑 똑같이 동일하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면 될 것이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 A에서 B로 갈수록 속력은 증가한다. 빨라지겠지. 떨어지니까. B에서 C로 갈수록 자 B에서 C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지겠지. 속력이 느려지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하겠지. 자 A와 C의 위치 에너지는 같다. 높이가 같으면 위치 에너지 같겠지. C에서 B로 C에서 B로 갈 때 C에서 B로 갈 때 이번에는 반대로 떨어지는 거니까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하면 되겠지. 맞는 것이고 A, B, C로 갈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갔다가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가겠지. 5번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되겠다.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데 공기저항이 없을 때 얘기지. 일정한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서로 상호 전환이 된다. 그때 이제 어려웠던 게 방금 세 문제 같은 경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 특히 이제 이 높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까 7번 했을 때 어떤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해라라는 것은 이렇게 풀면 된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더 질문할 거 있어요? 아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인이 더 질문할 거 없어? 어, 네. 네, 이 정도 정리하고 잘 정리하고 자고 내일 학교 잘 다녀오세요. 네, 안녕히 네, 계세요. 그래요. 안녕. 또 만나요. 선생님은 학원 잘 가세요. 네, 내일 고맙다. 출근. 알았어. 안녕. 들어갈게요. 안녕.